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5살의 기석은 아침 7시 정각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눈을 떴습니다. 중견건설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그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죠.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서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2살인 서희는 대기업 상무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항상 단정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기석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따스했죠. 20평대 아파트는 작지만 알찬 신혼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두 사람의 생활은 평온했어요. 기석은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갔고 서희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부엌으로 나오자 기석이 말했어요.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내 상무님 일정이 빡빡해서요. 아마 10시 넘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의 직장은 원래 야근이 많기로 유명했거든요. 상무비서라는 직책상 임원진의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죠. 기석은 그런 아내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왔습니다. 고생이 많네. 몸 관리 잘하고. 서희는 기석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당신도 오늘 현장 나간다고 했죠. 조심히 다녀와요.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향했습니다. 기석은 현장 점검을 위해 일찍 집을 나섰고 서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날따라 서희의 화장이 더 정성스러워 보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기석은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기석이 먼저 집에 돌아왔을 때 서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기석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시청했죠. 11시가 넘어서야 서희가 지친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었어? 상무님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서희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나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상무님을 모시고 늦은 일정이 있다며 출장처럼 꾸민 복장을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구두까지 단정하게 맞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신경 쓴 티가 났죠. 당신 오늘 정말 바쁘겠네요. 기석이 말하자 서희는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마 늦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희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집을 나섰어요. 기석도 곧이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기석은 휴대폰 알림 소리에 눈을 떴어요. 카드 사용 내역 알림이었습니다. 잠결에 화면을 보던 기석의 눈이 순간 커졌죠. 호텔 결제 내역이 자신의 카드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기석은 급히 일어나 휴대폰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롯데호텔 객실료 28만 원. 결제 시간은 어제 오후 3시였습니다. 기석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서희가 결제 시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를 실수로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상하다. 기석은 휴대폰으로 해당 호텔을 검색해 봤어요. 서희가 말한 출장 장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고급 호텔이었죠. 상무님과의 업무 일정이라면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텐데 왜 개인 카드가 사용됐을까요? 기석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희가 실수로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고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죠. 그날 하루 종일 기석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저녁에 서희가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물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어요. 기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카드 사용 내역 봤는데 호텔에서 결제된 게 있더라고요. 서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게요. 상무님과 급한 미팅이 있어서 호텔 라운지를 이용했어요. 회사 카드를 깜빡해서 제 카드로 먼저 결제했습니다. 서희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어요. 기석은 그 말을 듣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라운지 이용료 치고는 금액이 크던데요. 기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날 상무님 지인분들도 함께 계셔서 식사까지 했거든요. 비용이 좀 나왔나 봅니다. 내일 회사에서 정산받을게요. 기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희가 잠든 후 기석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드 내역과 호텔 위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결제 시간은 오후 3시, 호텔은 서희 회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기석은 인터넷으로 해당 호텔의 시설과 요금을 검색해 봤어요. 라운지 이용료는 몇만 원 정도였는데 28만 원이라는 금액은 객실료에 가까웠습니다. 기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기석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기석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 뒀어요. 오후에 기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연차를 하나 내기로 했어요. 서희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한 거죠. 그날 저녁 서희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기석 앞에서는 여전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기석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기석은 연차를 냈습니다. 서희에게는 현장 점검으로 일찍 나간다고 말했어요. 실제로는 서희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회사 앞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기석은 지인을 통해 서희의 회사 내부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만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희 회사 비서실 서희라는 사람 알아? 우리 동네 사는데 가끔 보더라고.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상무 비서실 서희 씨요. 알죠. 일 잘하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요즘 같은 비서실 성민이라는 사람과 자주 함께 다니더라고요. 동기가 덧붙였습니다. 성민 씨는 34살이고 총무팀에서 비서실로 옮겨온 지 반년 됐어요. 둘이 업무적으로 협력할 일이 많다 보니까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서희는 회사 동료 얘기를 할 때 성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비품실에서 독대하는 시간이 많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상무님 외근 나갈 때도 항상 둘이 함께 움직이더라고요. 뭐 업무상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요. 동기는 별 생각 없이 말했지만 기석에게는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기석은 그날 오후 늦게까지 회사 근처에서 서희를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서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 큰 남자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성민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기석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들의 모습이 단순한 동료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성민이 서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도 있었어요. 기석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기석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그들을 놓치고 말았어요. 며칠 후 기석은 다시 연차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줌렌즈가 달린 카메라까지 준비했습니다. 서희가 성민과 함께 움직이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날 아침 서희는 또다시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기석은 서희가 나간 지 30분 후 집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회사 근처가 아닌 저번에 카드 결제된 그 호텔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오후 2시쯤 기석의 예상이 맞아떨어졌어요. 서희와 성민이 택시에서 내려 호텔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급히 차에서 내려 카메라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셔터를 눌렀어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찍을 수 있었습니다. 기석은 호텔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서희와 성민은 호텔 내부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기석도 조심스럽게 따라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연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민이 서희의 손을 잡는 순간도 있었고 서희가 성민의 뺨에 키스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기석은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야외 수영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기석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옥상에서 두 사람은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들의 데이트 같았습니다. 서희가 성민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성민이 서희를 업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모습,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기석은 멀리서 망원 렌즈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수영장에서 나와 몸을 닦았어요. 그리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석은 뒤를 따라가며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봤어요. 서희와 성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석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으로 향했어요.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005호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성민이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두 사람은 복도에서 포옹했어요. 길고 진한 키스를 나누는 모습까지 기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석은 이 장면도 카메라에 담았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촬영됐어요. 기석은 복도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객실 문이 닫힌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소리로 바뀌어 갔어요. 기석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객실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신음소리. 그 소리는 기석이 알고 있던 서희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기석 앞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더 격렬하고 더 절실한 소리였어요. 기석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런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서희의 신음소리와 성민의 거친 숨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기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객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기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잠시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복도 CCTV 위치를 확인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 증거였거든요. 기석은 비상계단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픈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기석은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수영장에서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객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겨 파일로 정리했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정리했어요. 11시가 넘어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늘도 늦었네요. 상무님 일정이 길어져서요. 서희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기석의 귀에는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기석은 아무 말 없이 서희를 바라봤어요. 서희는 기석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뭔가 이상한 일 있었어요. 기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일찍 들어와 줄 수 있어. 서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들어와 봐. 중요한 얘기야. 그날 오후 기석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서 모든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서희를 기다렸어요. 사진들과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저녁 7시 서희가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 테이블을 본 순간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와 성민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앉아 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희는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언제부터였어? 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석은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카드 사용 내역부터 시작해서 오늘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걸 순서대로 펼쳐놓았어요. 서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성민과 만났는지 모든 걸 고백했어요. 기석은 서희의 고백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성민과는 반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자주 만나다가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기석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기석의 말은 단호했어요. 서희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만날게.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기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석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준비한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내일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거야. 그리고 성민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 예정이야. 모든 증거가 다 있으니까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서희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기석은 그런 서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너를 믿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 이제 끝이야. 그날 밤 기석은 서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산 분할과 이혼 절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서희는 모든 걸 기석 뜻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기석의 승리로 끝났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기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민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진행 중이었어요. 기석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기석은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야근과 주말 근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등산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올라가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기석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어느 토요일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동료가 말했습니다. 기석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서 기석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